대검에서 관봉권 분실 폐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찰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비닐에 싸져 있는 5천만 원 돈다발에 비닐가 없어지고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감찰의 증거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검 감찰 조사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은 어땠는지, 남부지검 수사팀 전원을 조사했는지, 대검감찰 조사 시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 목록, 그리고 남부지검 수사팀 압수수색은 했는지, 당시에 압수계 압수물 창고에 CCTV는 확인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자료로 오전 시간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돈다발 띄워봐 주세요. 저 돈다발이 22년 5월 13일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건지는 온갖 검사, 경찰로부터 인사청탁 다 받았어요. 저 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만들어진 돈이에요. 저 돈이 띠지하고 비닐가 없어졌어요. 저 비닐에 지문이 다 남아서 어디로 돈이 갔는지 찾을 수 있는데 어느 검사가 인사청탁했을까? 김건희가 받은 돈일까? 아니면 통일교에서 온 돈일까? 어느 경찰이 인사청탁했을까? 다 나올 텐데 저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게 실수라고요? 그럼 누구 실수예요? 최재형 검사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최재형 검사 나와서 이야기하려니까 저 따위로 마이크를 올려요. 저런 사람 놔뒀어요? 그리고 그 김정민 자료 보여주세요. 저 네모칸에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남들 다 폐기한대요. 그런데 저게 실무자 실수예요? 실무자 실수예요? 어떻게 대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의심하는데 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다 아는데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이랬는데 이게 실무자의 실수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따위로 올리는 검사가 자기가 없어진 거 다 알았다는데 그게 실무자의 실수예요? 그리고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인데 건진이 그라프 목걸이 등 수억 원을 중간 전달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게 실수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관님께서 상설 특검으로 그 사건을 넘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상설 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감찰부장 김성동 나와 계시죠? 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요한 거 답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찰부장 김성동 답변 주세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원하지 않으니 지금은 중단하겠지만 감찰부장 김성동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방으로 자료원 전부 다 보내주세요. 이것이 덮이길 원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으면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료 보내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위원장님. 네, 마무리해 주세요. 있어요.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봉권 띠지 얘기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저 예. PTA 보시면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수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다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거는 건진 법사에게 검찰이 인사청탁한 건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근데 돈이 세 가지가 나왔다. 한국은행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 묶음 현금. 그러면 적어도 청탁을 3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모든 수사관이 딱 보면 아는 거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냐?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다. 저건 개인이 돌리는 돈이 아니니까 아주 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죠. 통상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야 경로 세계를 찾았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띠지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그 경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다 모아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3,300매 1억 6,500 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온 건지 누구한테 온 건지 도무지 안개 속에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 두 가지를 보면 되겠다. 이 수사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검찰은 중징계하고 한직으로 보낼 거다. 왜? 조직적으로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개인의 실수니까. 그런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그럼 분명히 찾아봐라. 누가 개입했는지를 찾고 그 사람은 분명히 승진됐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직무대행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10월 23일 날 국감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귀했다. 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검사. 그때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회귀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현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는 궤변을 늘어나요. 한 달 뒤에 2월 3일 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꽃보직으로 주요 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최재현 관본권 띠집은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수단 단장하셨죠, 그죠? 합수단 단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합수단 단장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이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부장 승진 아까 물어봤죠? 예.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그렇게 뭐 좋은 보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좋은 보직으로 간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저건 좀 너무 제가- 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누구의 윗선 말씀입니까? 저 사건에 윗선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G 라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보다 은폐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뭐 은폐시킬 만큼 재주가 뛰어난 나중에 검사가 문제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예예 위정죄 처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 드리죠. 예. 그런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이제 상설 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관동권 띠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 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 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 세 사람이 인천지검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법무부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국민은 다 아는 내용이지. 1분짜리 의사 진행 발언. 국민이 뻔히 다 알지. 없어요. 아니 저기 그 네.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이 됐는데 이거를 부주의에서 분실을 했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은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자들이 이게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주의한 건데 만약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저는 이제 중요한 점이 이 띠지를 분실해서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이제 사라졌다. 그 자금 추적에 필요한 어떤 단서나 증거가 없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띠지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은 관봉권의 겉을 포장하고 있는 스티커 안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관봉권 스티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봉권 스티커는 띠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띠지와 관련된 그 상세한 수사 보고를 네. 수사 보고가 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봉권 스티커는 이미 다 사진 촬영이 돼서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정보가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해서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없어져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간 감찰 결과를 네. 장관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권으로 이전하기로 확인은 다 되는 상태라는 거죠. 적어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께서는 띠지 이상으로 지문과 관련된 수사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차장님 아까 관봉권 관련해서 돈다발 관련해서 그 돈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찰 결과 누가 감찰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자료를 쭉 요구했는데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발표까지 했으면 주셔야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검찰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일인데 자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영교 의원님은 압수물 창고 CCTV 확인 여부를 자료로 네,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 CCTV 확인 여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로는 통하지가 않네요. 제가 그런 국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인을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지 줄 수가 없다? 네. 전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전날이 바로 백혜룡 경정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수사 브리핑을 하던 날입니다. 전날 난리가 났죠. 대통령실이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과 경찰이 다 나서서 또 관세청까지 나서가지고 브리핑을 못하게 막았던 날이에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회자된 사건입니다. 전날 놀라운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날.
모든 검사들이 마약 사건에 불성실했던 건 아니에요. 남부지검의 제형사 6부, 형사 6부는 백희룡 경정과 마약 수사를 전격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 브리핑이 있던 날 보세요. 저기 갑작스런 인사 이동이 벌어집니다. 형사 6부에 이준동 부장검사, 김정환 부부장검사, 김지훈 마약 담당 검사, 김예은 출입국 담당 검사, 그리고 수사관 7명과 실무관 2명까지 총 11명을 대검이 한꺼번에 인사조치해버립니다. 다 마약 수사에서 빼버립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당일날 마약 수사의 소관을 남부지검의 형사 3부로 옮깁니다. 형사 3부로. 정상적인 인사라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을 절로 옮기겠죠. 아니에요. 그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형사 3부로 옮기는데 저 형사 3부에 누가 있었냐? 관봉권 띠지에 최재현이 있습니다. 최재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10월 10일 언론 브리핑이 있는 걸 막으려고 검경이 나서가지고 총 난리를 치다가 당일날 마약 사건 수사를 백혜룡 경정과 열심히 하던 형사 6부를 그야말로 폭파해버리고 형사 3부로 옮기는데 당시 거기 선임 검사가 바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던 최재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당시에 인천지검장 누굽니까? 심우정 지검장입니다. 현재 직무대행 노만석 직무대행 심우정의 오른팔입니다. 최재형 검사 형사 3부에서 마약 게이트까지 은폐했다라는 실제로 전할 이후로 최재현이 저 담당 검사가 된 이후로 마약 사건들은 급격히 축소되고 은폐가 되고 형사 6부에서 적극적인 영장 청구 협력하던 일이 모두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저 최재현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지만 최재현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주연 계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검찰들의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길래 최재현 정도가 지시했다라는 거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몇 개월을 끌어서 이 국감에 와서야 드러나게 됩니까? 저는 이 최재현 검사, 지금 검찰의 수사 은폐 축소 의혹을 수사에서 밝혀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저런 일에 개입된 최재현은 승진을 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청 부장검사로 승진하고요. 같은 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께서 제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중앙지검으로 오는 게 영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몇 검사 출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방청에 있다가 중앙지검 가는 거는 모든 검사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영전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부서로 옮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마약 게이트 수사 축소 지휘 책임자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그 다음에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죠. 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노만석, 심우정의 오른팔, 그리고 은폐 축소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최재현, 그리고 최재현의 승진과 영전과 관련된 것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장관님께서 저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관봉권 띠지 사건들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최재현과 일부 최재현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승진 인사에 관련됐던 인사라인의 모든 사람들, 승진을 지시한 사람들, 보직 이동을 지시한 사람들, 마약 사건 게이트에서 형사 6부가 소관하던 것을 형사 3부로 이관시킨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 전체를 다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은폐, 그 다음에 승진의 보상, 그런 식으로 검찰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또 하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핵심 인사들은 저는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최재현 직위 해제해야 되고요. 지시한 게 나왔으니까요. 노만석 직무대행 이 두 사건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인사에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특검 수사가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엄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약 그 세관 마약 관련 사건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좀 동부지검의 이문정 검사장이 또 책임을 맡아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팀에 이제 백혜령 경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형사 6배 3부로 어떻게 인사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갖고 또 엄정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봉권 관련해서는 뭐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상설특검 후방 사건과 관련해갖고 상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 검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약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이 그런 지방 그 관심에 벗어나 갖고 저는 이걸 뭐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중요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엄정하게 잘 살펴보고 특히 인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검찰에 대해서 엄중 요구를 해주실게 제가 최재현에 대해서 주소변동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인사기록 카드 제출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국감에 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 경고 부탁드립니다. 예.